프로 지도자 경력 0시간, 실전 전술을 지휘한 공식 경기 0회. 그러나 은퇴한 한 레전드의 이름은 운명을 가를 6차례 A매치를 앞둔 국가대표팀 코치진 명단에 그대로 직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과연 전문성에 기반한 결단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후광으로 상층부의 정치적 셈법을 가리려는 또 한 번의 뿌리 깊은 특혜와 시스템적 결함의 부활일까요? 사건의 이면을 한 걸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북 현대를 이끌었던 거스 포옙 감독이 9월부터 11월까지 펼쳐질 6차례의 A매치 임시 사령탑직에 지원하며 5명에서 7명 규모의 사단에 이동국 디렉터를 코치로 포함시켰습니다. 포옙 감독을 향했던 우호적인 여론은 이 명단이 공개된 직후 급격한 비판과 당혹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공식 행적을 추적해보면 지도자로서의 데이터는 전무합니다. 2020년 은퇴 직후 방송계로 향했던 그는 2023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발탁되었으나 승부조작 사범 사면파동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했습니다. 이어 2025년 6월 요민FC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복귀하며 철저히 축구 행정가의 궤적만을 그려왔습니다. 그럼에도 포옙 감독의 이른바 삼고초려를 명분 삼아 현장 지휘 경험도 없이 곧바로 대표팀 벤치에 입성하려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모순이 존재합니다. 포옙 감독이 전북을 이끈 것은 2025년 단 한 시즌에 불과했고 당시 이동국 디렉터는 현장 전술 운영에 어떠한 접점도 없었습니다. 피치 위에서 검증된 전술적 호흡이 전무함에도 성사된 이번 결합은 순수한 축구적 판단을 넘어선 상징성과 정무적 계산이 낳은 결과물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이 구조적 문제의 본질을 더 깊숙이 비추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히 21년의 시차를 두고 완벽하게 되풀이되는 기시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은 은퇴 직후였던 홍명보에게 실전 훈련 지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가대표팀 코치 직행이라는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핀 베어백 체제에서 수석 코치로 승격하고 20세 이하와 23세 이하 대표팀을 차례로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받는 듯 보였으나 기초부터 다져야 할 시스템의 부재는 끝내 9년 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비극적인 참패로 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축구 행정 시스템이 고착화해온 정형화된 붕괴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성장 통증을 생략한 채 권력의 엘리베이터를 태운 결과 시스템 자체가 기초 체력을 상실한 기형적 구조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 파괴적인 메커니즘은 언제나 동일한 3단계 주기를 거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층부의 정무적 필요에 의한 특혜의 정당화입니다. 행정 권력과 외국인 사령탑은 여론의 비판을 차단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거물급 레전드를 전문적 검증 없이 방패막이로 기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역량의 집단적 착시입니다. 척박한 유소년 무대와 하부리그 그리고 K리그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해야 할 디테일한 전술 수정과 선수단 장악 능력을 선수 시절의 화려한 커리어로 대체할 수 있다는 위험한 환상을 공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소모와 레전드의 추락입니다. 실전의 거대한 압박 속에서 전술적 미천과 시스템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 구조를 설계한 대우의 기득권은 물러서고 무방비 상태로 현장에 던져졌던 영웅만이 대중의 거센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희생양이 됩니다. 2026년 오늘 이동국 디렉터가 서 있는 자리는 과거 홍명보 감독이 통과했던 바로 그 위험천만한 덫의 초입입니다. 레전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실질적인 혁신을 유예해온 축구계의 안일함이 또 한 번 과거의 실패를 미래의 청사진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원칙과 공정이라는 정상적인 사다리를 무시한 채 마련된 지름길은 축구 영웅의 미래를 보장하는 날개가 아니라 시스템이 언제든 폐기할 수 있는 덫으로 작동해왔음을 역사는 냉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시스템의 균열을 정밀하게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균열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처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파괴입니다. 국가대표팀 벤치라는 자리는 수많은 현장 지도자들이 유소년 부대와 K리그 2부, 3부 리그의 혹독한 비바람 속에서 자격증을 따고 수천 시간의 비디오 분석을 거치며 평생을 바쳐 도달하는 꿈의 정점입니다. 지도자로서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인물에게 단지 스타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행 티켓을 부여하는 것은 묵묵히 땀 흘려온 국내 지도자 육성 시스템의 사다리를 근본부터 걷어차는 폭력입니다. 이는 시스템 전체에 현장의 실력보다 이름값과 특혜가 우선한다 하는 지극히 독성 강한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지도자라는 전문 영역에 대한 협회와 상층부의 지극히 왜곡되고 안일한 인식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코칭 스태프의 역할은 화려했던 현역 시절의 연장선이나 방송에서의 대중적 인지도로 채울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26명 선수단의 미묘한 심리적 역동을 제어하고 고도화된 전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경기장에 이식하는 능력은 오직 피치 위의 치열한 실전 경험을 통해서만 체득됩니다. 이러한 혹독한 수련 없이 대표팀에 입성한 인물은 경기 흐름이 막히고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떠한 전술적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 채 벤치의 가장 취약한 구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균열은 바로 외국인 사령탑과 행정수뇌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탄생한 정치적 방패막이 구조입니다. 한국 축구 특유의 복잡한 인맥 지형을 간파한 외국인 감독에게 대중적 호감도가 높은 레전드는 비판 여론을 흡수하고 협회와의 갈등을 무마해줄 가장 매력적인 완충장치입니다. 협회 역시 외국인 사령탑을 견제하는 동시에 유사시 모든 책임을 전가할 이른바 바지코치 모델을 하나의 편리한 정치적 도구로 관행처럼 재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30대 이상을 중심으로 재편된 오늘날의 축구 팬들은 이미 이 낡은 기득권의 공식을 냉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감상적인 레전드 마케팅에 속지 않으며 전문성을 가장한 정무적 담합이 대표팀의 경쟁력을 어떻게 갉아먹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정을 훼손한 특혜와 전문성을 배제한 정치는 결국 한국 축구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 어떤 정무적 궤변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혹독한 담금질을 거치지 않은 축구 영웅을 상층부의 정치적 도구로 소모하는 것은 한 시스템이 자신의 상징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파괴 행위입니다. 포엣 감독의 거듭된 요청 앞에서 이동국 디렉터가 처음에 보였던 단호한 거절이야말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전설의 품격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명확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특혜와 지름길로 얼룩진 국가대표팀 입성은 감독의 리더십을 구원하기는커녕 한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를 행정 실패의 총알바지로 전락시키는 비극적 종말을 부를 뿐입니다. 이제 한국 축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진실의 시간입니다. 권력의 방패막이로 세워진 허울뿐인 스타 마케팅과 원칙과 상식으로 지탱되는 공정한 국가대표팀 시스템 사이에서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는 또다시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회성 쇼에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뼈를 깎는 결단으로 이 지긋지긋한 특혜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냉정한 진단과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